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규상입니다. 네, 여러분 유머 감각을 갖고 싶으시죠? 네, 오늘 유머 감각을 갖고 싶으신 분에게 제가 딱 한 달 만에 유머 감각을 갖는 놀라운 방법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분은 네, 계속 시청해 주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딱 한 달 만에 유머 감각을 키우는 방법. 네. 네, 아주 매력적인 제목인데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딱 한 달 만에 유머 감각을 갖는 방법은 네, 세상에 어디에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15년 동안 유머를 좋아하고 즐기고 있는데 단 한 달 만에 유머 감각을 갖는 방법은 네,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방금 전에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유혹을 했는데 네, 그 점 죄송합니다. 대신 단 한 달 만에 유머 감각을 키우는 최고의 방법, 습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눠보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유머 감각을 갖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싶고 웃게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데요. 네, 그런 질문을 저에게 물어보는 분은 제가 이렇게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단 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도 내가 웃기고 싶고 즐겁게 하고 싶은 단 한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왜냐면은 단 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가 오늘 유머를 시도해 볼 수 있고 내일 또 시도해 볼 수 있고 모레도 시도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네, 매일 유머를 던지면서 아무리 시덥지 않은 유머도 같이 웃고 웃어주는 그런 사람. 그렇게 반복을 하면서 유머가 즐거움이 되고 습관이 됐는데요. 저는 이렇게 유머를 주고받으면서 웃고 웃기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을, 그럴 수 있는 친구를 저는 바로 유머 친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유머 친구를 한 명을 갖는다는 것은 매일 유머를 시도할 수 있고 도전해 볼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저에게도 유머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제 아내입니다. 14년 전에 매우 경제적으로 힘들었을 때 눈만 뜨면 어떻게 하면 빚을 갚아야 되고 어떻게 하면 오늘 또 살아남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만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고민을 하고 있으면 얼굴도 굳어지게 되고 또 부부간에 웃을 일도 없었는데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인생보다는 아침에 한번 이 시덥잖은 어줍잖은 재미없을지라도 유머 하나 던지면서 웃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아내와 유머를 던지게 됐고, 그게 오랜 세월을 지나게 되면서 습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머 강사가 되고 유머 코치가 됐는데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유머 친구 한 사람이 내 평생의 유머 감각뿐만이 아니라 평생을 행복하게 사는 아주 멋진 디딤돌이라는 거죠. 네, 유머 친구를 갖게 되면은 정말 좋은 점들이 많아요. 언제든지 유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머를 반복할 수가 있고, 완벽하지 않아도 유머를 던지면서 웃고 또 멋있는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죠. 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아내에게 유머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아내에게 유머를 했습니다. 이 유머를 했어요. 아침에 눈이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와, 눈이 온다. 근데 눈이 정말 많이 와야만 먹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알아?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거예요. 눈이 오면 귀찮기만 하지. 애들이 좋아할지 모르지만 모르겠어. 난 눈 안 왔으면 좋겠어.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눈이 오면 정말 좋은 사람이 있잖아. 누구냐면은 안과 의사. 눈이 와야 되죠. 안과 의사. 그랬더니 아내가 피식 웃더라고요. 네, 눈이 오고 있는데 좀 걱정스러운 마음, 좀 불편해질 것 같은, 운전할 때 불편할 것 같은 그 마음이 살짝 이렇게 내려앉고 이렇게 웃음으로써 유쾌한 감정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매일 가까이에 있는 사람과 유머 친구를 하게 되면서 정말 좋은 부분은 이렇게 언제든지 반복해서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던져보면서 서서히 그런 유머든 또는 그런 생각이든
그런 이야기들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유머 친구가 있다는 것은 유머를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습관을 갖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유머 친구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유머 친구는 가까이에 있는 사람, 특히 가족이면 정말 최고죠. 웃음이 부족해지는 점점, 저 같은 경우는 결혼 20년 차인데요. 물론 뭐 한 결혼하고 나서 서서히 지나면서 웃음이 부족한데요. 그런 부부들끼리 이렇게 유머 친구가 되면은 참 재밌어집니다. 유머를 잘할 수 있는 습관도 되지만 행복하기도 하고 또 사랑의 도구로서 이 유머가 활용되기도 합니다. 저는 부부끼리 유머 친구가 되기를 권하고, 또 그게 어렵다라면은 가족끼리 뭐 부모님하고도 좋고요. 또는 뭡니까? 내 자녀들하고도 좋고, 그리고 뭡니까? 자주 만나는, 또 매일 만나는 내 친구, 동료, 회사의 동료가 있으면 좋죠. 근데 이렇게 유머 친구를 만들기 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전제해야 되는 생각이 하나가 있어요. 네, 바로 유머는 놀이라는 거예요. 유머는 서로 유머를 하고 또 유머를 받는 사람이 웃어주는 놀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유머는 놀이인데 놀이에는 규칙이 있잖아요. 우리가 고스톱을 치더라도 광박이 있느냐 없느냐, 피박이 있느냐 없느냐, 뭐 그러니까 점에 얼마, 뭐 이런 모든 규칙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야 놀이가 원활하게 되는데, 유머 놀이를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놀이를 하기 위해서는 이 다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이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유머는 놀이인데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거죠. 뭡니까? 재미가 있든 없든 그거와 상관없이 한쪽에서 얘기하면 한쪽에서 웃어주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요, 삼척 동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참 중요한데, 삼척 동자는 뭐냐면은 먼저 유머를 모르는 척, 재미있는 척, 뒤집어지는 척 크게 반응해 주는 거죠. 와! 또 여러분들 지금 이게 억지로 짜고 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떤 재미난 얘기를 딱 했을 때 상대방이 막 웃어주고 막 크게 반응하고 박수도 쳐주고 고개도 끄덕이고 막 그러면요, 신기하게 짜고 치는데도 불구하고 진짜처럼 즐거워집니다. 그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거예요. 놀이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합니다. 꼭 웃음의 보상을 해줘야 돼요. 이게 재미가 보상이 물론 되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아내에게 여보,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웃고 시작하자. 그래서 유머를 해줄 테니까 재미가 있든 없든 모른 척 해주고 크게 웃어주고 재밌다고 해주라. 그랬더니 아내가 제가 이렇게 어떻게 했냐면요, 그렇게 해달라 하면서 돈을 10만 원을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딱 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주니까 아내가 돈을 10만 원 보더니 이렇게 뭐 당장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알았어, 그까짓 것만. 그래서 시작이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유머를 하고 웃고 웃어주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사실은 보상이라는 게 재밌는 게, 이렇게 유머를 하기 위해서 좋은 기분과 감정과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평소에 뭡니까? 서로 기분 나쁘게 할 일을 안 하게 되고,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일들도 하게 되면서 아내를 늘 좋은 기분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엔 최고의 보상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그 이후에 유머를 주고받으면서 자주 먹을 것도 사다 주고, 또 뭐 생활비 외에 또 용돈을 더 이렇게 주게 되면서 이렇게 더 기분을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거죠. 여러분 있잖아요, 이렇게 반복을 하다가 보면은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노자의 도덕경에 나온 얘기래요. 거거거 중지 행행행 리각. 가고 가다가 보면은 중간에 알게 되고, 하고 또 행하다 보면은 도중에 깨닫게 되는 거. 많은 분들이 이거 뭐 어떻게 표현해요? 어떻게 말해야 돼요? 말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몸짓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표현력이라고 그러죠. 바로 이 부분인데요. 표정, 말투, 제스처 어떻게 하느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는데, 신기하고 놀라운 건요, 이걸 며칠 하다가 보면은 알게 돼요.
한 일주일 정도만 하면은 이렇게 표정을 하면 되고 이렇게 말투를 하면 되고 이렇게 웃기는 포인트에서는 말투를 살짝 멈추고 또 어떻게 이렇게 잠시 호흡을 쉬었다가 해야 되는구나를 스스로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스스로 표현하는 방법들을 알게 되는데, 이 방법을 알게 되면서 스스로 유머 학습법이 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저희 교회 목사님께서 늘 하는 얘기인데요. 신도들한테 늘 질문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뭐가 중요할까요? 그럼 뭐 기도하는 시간, 뭐 복장을 단정하게 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다 나와요. 목사님 꼭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눈을 감고 딱 하는 거. 방법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는 거. 실천의 중요성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요. 실제로 아는 것보다 하는 거, 실제로 이렇게 들이대보는 것의 중요성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수영선수 박태환이 책으로 읽고 또 다른 사람들이 수영은 어떻게 해요? 그 말만 듣고 수영을 잘하게 됐을까요? 아니죠. 일단 물에 뛰어들고 하면서 그런 지식과 정보를 얻어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박연아도 똑같죠. 분명히 처음에 스케이트화를 신고 뛰어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더 높이 뛰고 어떻게 하면 2바퀴 3바퀴를 더 잘 뛸까를 공부를 하게 되면서 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실천하는 거, 해버리는 것이 저는 유머 감각을 갖고 습관을 갖는 최고의 좋은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딱 한 달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정말 내가 즐겁게 하고 싶고 아침부터 웃게 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은 보통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거나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한 사람을 정해놓고 한 달 동안 한번 해보세요. 한 달 동안 아니면 딱 10일만이라도 해보시면은요, 이게 유머 습관이 아니라 웃음 습관이 되기도 하고 행복 습관이 되기도 하고 이게 사랑의 습관이 되기도 하는구나를 알게 되는 순간, 이제 단순히 웃기는 가치가 아니라 사랑의 가치까지 확장되는 걸 깨닫는 순간 계속 가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 하시라고 제가 먼저 오늘 그리고 최소한 10일 동안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요. 여기 밑에 이 동영상 바로 밑에 그 해설란이 있죠. 거기에다가 제가 무려 10일치의 유머와 위트를 제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시도해 보세요. 도전해 보시면은 좋은 유머 습관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유머 감각을 어느 순간 체득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딱 한 달 만에 한번 유머를 도전해보고 유머를 즐기면서 습관을 갖고 유머 감각까지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